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기온이 많이 높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죠. 낮 기온이 어찌나 뜨거운지 이 하우스 안은 낮에는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키핑장이나 하우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낮에 엄청 뜨거워서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죠. 그래도 다육이들은 잘 견디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백미인데요. 이거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엄마 몸이 여기 뒤쪽에 보면 가운데 생장점 엄마가 엄청나게 부풀러 올랐죠. 아기를 하나 품은 듯한 그런 정도의 볼록하게 많이 부풀어 오르더니 결국은 터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터지고 나니까 옆에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가 3개가 나왔었는데 2개는 고사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는 건강하고 튼실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미는 하얀 백분이 입장을 감싸고 있으면서 또 라인이 이렇게 립스틱을 발라놓은 것처럼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그 모습이 참 매력적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입장은 가운데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큰 입장은 꼭지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안쪽으로 살포시 이렇게 오므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며 잘 커주고 있고요. 지금 물을 저는 2, 3주에 한 번씩 봄에는 그렇게 흠뻑 줬습니다. 그래도 별 탈 없이 잘 자라주고 있죠. 분갈이 흙은 저는 8대2로 섞어서 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많이 습한 집은 9대1 정도 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하라고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9대1이란 가벼운 난석이나 마사를 90% 하시고 상토는 10%만 해서 그렇게 섞어서 해주면 물이 금방금방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화분 속에 물이 오래 고여 있지를 않습니다. 다육이가 어느 정도 먹을 만큼만 흡수를 한 다음에 오랫동안 고여 있지가 않기 때문에 물마름이 좋죠. 지금 백미 입장을 이렇게 여기를 살짝 보시면 곰팡이가 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하얀 백분이 있는 다육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균이 침투를 한 거기 때문에 살충제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곰팡이 균 전용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 또 다 갖추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깍지약이나 응애약이 있으면 살충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희석을 약하게 해서 뿌려줘도 됩니다.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드는 백미 한번 키워보세요. 힐링이 많이 됩니다. 라인이 정말 빨강색으로 이렇게 선이 아름다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파랑새인데요. 이거는 오두군생입니다. 그러나 배송 과정에서 여기 자구가 하나 뚝 떨어졌더라고요. 배송 과정에서 이렇게 자구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경우에는 엄마 목대에서 자구가 나올 때 아주 가늘게 겨우겨우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살짝 꺾여서 붙어 있는 경우에는 분갈이 흙을 정리를 할 때 또 살짝만 건드려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구가 하나씩 떨어져서 오는 거는 군생일 경우에는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뿌리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뚝 떨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랑새는 이렇게 군생을 만들기란 잎꽂이를 해서 여러두가 나오면은 또 이렇게 군생이 되지만 그러나 군생을 이렇게 만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자구가 나오지는 않고요. 가운데 적심을 하거나 꼬집기를 할 때 그때 다른 잎장이나 목대에서 자구가 나올 때는 이렇게 군생을 만들어 주는데 자연적으로 군생을 만드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파랑새가 있지만 군생은 만들 생각을 하지를 않죠. 자구가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파랑새는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그런 품종이지만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우기란 참 힘든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조금만 물을 가하게 주거나 그리고 햇빛이 부족하면 바로 웃자라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렇게 입장이 위쪽으로 보면서 잘 커주기란 정말 힘든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다육이로 인기가 정말 좋지만 누구나 한번 좀 키워보고 싶고 또 이렇게 노지나 키핑장이나 하우스에서 햇빛을 많이 받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크면서 파랑새가 빨강새로 가을부터 봄까지 물을 들여주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키우고 싶은데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예쁘게 키우기란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이 파랑새입니다. 실내나 베란다에서 그나마 많이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 방법은 마사율을 높여야 됩니다. 100% 마사에다가 심어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상토는 조금만 섞고 마사율을 90% 해서 물을 주면 바로바로 빠져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하면 그나마 조금은 우자라는 거를 방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100% 우자라지 않는다라는 건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저도 실내에서 파랑새를 키웠지만 정말 많이 우자라고 치마를 두른다고 합니다. 아랫잎장이 아래로 쭉쭉 쳐져서 치마를 두른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 키우고 그리고 입장과 입장 사이가 많이 간격이 넓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런대로 또 그 모습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파랑새를 예쁘게 키우기란 실내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파랑새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다 두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에서 키운다면 거리대가 있으면 거리대에 내놓고 키우면 정말 예쁘게 커주겠죠. 그러나 거리대를 또 마음껏 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재를 많이 하죠. 그리고 거리대를 하더라도 또 태풍이 오면 다시 걷어 들여야 되고 다육이 일일이 다 안으로 들이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키웠었는데요. 태풍이 오면 그대로 두지 못하게 합니다. 관리실에서 방송을 하죠. 거리대 다 안으로 들여라고. 참 살피기도 잘 살펴요.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다 걷어서 들여라고 인터폰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많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파랑새는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이죠. 봄, 가을에 물 주기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실내에서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랑새입니다. 정말 라인이 예쁜 애성입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나 키우고 싶어서 전에 한번 키우다가 그때는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그렇게 예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끝이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드는데 안쪽에는 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죠. 그리고 바깥쪽엔 또 이렇게 바깥쪽 입장은 끝이 이렇게 빨갛게 복숭아 끝이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애성입니다. 정말 이 아이는 키우기가 수월하죠.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쉽고 그리고 이렇게 노지나 밖에서도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쉽게 구매해서 키울 수 있는 게 애성이고요. 군생도 잘 달지만 한 2포트 정도 구매를 해서 합식을 해서 처음부터 키우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애성입니다. 하루 5시간 이상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죠. 그리고 아랫입장은 황금색으로 저렇게 물이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과 빨강색이 어우러져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성장기인 봄, 가을은 물을 2, 3주에 한 번씩 흠뻑 줘도 됩니다. 그러나 베란다에서는 이 아이가 입장이 그렇게 쪼글쪼글해지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한 3주에 한 번씩 해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합식을 해서 빼곡하게 심었을 경우에는 물을 줄 때 상면에서 주는 것보다 저면 간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물이 흙 속에 흡수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경우에는 군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면에서 물을 주면 화분 속으로 물이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이 항상 말라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면 간수를 해주는데 한 30분 정도 봄, 가을에는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여름에는 한 10분 정도 해주면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분갈이 흙은 조금 거칠게 해서 저는 항상 8대2로 해서 거의 심어주고 있는데 베란다나 실내에서는 9대1 정도로 해주면 좋고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든다면 8대2 정도로 해서 심어줘도 됩니다. 애성이 정말 아름답죠. 한번 키워보면 힐링이 많이 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애성입니다.